회사에 매뉴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업무 소통은 뭘로 하고 계신가요? 카톡이요. 히스토리는 어디에 있죠? 카톡이요. 제가 L사 퇴사하고 사업 시작한 지 벌써 5년인데요. 전략기획 부서에 있으면서 맨날 회사에서 하던 일이 보고서 왁구 짜기, 차트 그리기, 양식 만들기 이런 거였는데 막상 그걸 전사에 공지하면 알아먹는 사람, 못 알아먹는 사람 아주 다양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구나. 뭘 하든 간에 상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편인데 그게 처음에는 엑셀 강의가 됐고 강의는 또 들어야지 내게 되니까 회사에서 백날 하던 보고 양식 생각하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팔게 됐어요. 개인 대상으로 아주 열심히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똑똑똑 누가 찾아온 거예요. 가끔 보험이나 카드 방판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바로 옆 사무실에서 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혹시 그 템플릿을 자기네 회사용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냐고 대표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는 업무가 관리가 안 돼서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100만 원 받고 시작한 일이 점점 확장돼서 지금은 소기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1년 동안 100명 넘는 대표님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대표님들 하는 얘기가 진짜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을 뽑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몇 번을 말해도 안 된다. 질문을 안 한다. 또 질문을 하면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묻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직원을 더 잘 뽑을 걸 그랬다는 대표님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사람 탓일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사실 저희를 찾아오는 대표님 중에는 연매출 100억, 200억 하는 대표님들도 있고 꽤 유명한 뷰티 브랜드도 있고 컨설팅 회사나 병의원, 노무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헬스장, 카페 같은 로컬 업종도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능력 있는 대표님들이셨거든요. 저처럼 대기업 다니다 답답해서 창업을 했다는 대표님은 조직에서도 이미 성과를 증명한 일당백이었고 바닥에서부터 영업부터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대표님들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무시무시한 분들이었어요. 저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짬바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대단한 분들이 왜 나 같은 걸 찾아올까? 그리고 왜 이 문제들로 힘들다고 하실까? 그런데 어느 날 직원 3명이 한꺼번에 퇴사한다고 안 그래도 일 똑바로 못해서 업무 지시부터 외주 관리, 고객사 소통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대표님께서 다 챙기고 계셨는데 그마저도 있는 사람 나간다고 하니까 현타 온다고 자기 삶은 점점 없어지는데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회사에 매뉴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업무 소통은 뭘로 하고 계신가요? 카톡이요. 히스토리는 어디에 있죠? 카톡이요. 신입사원 교육은 누가 하나요? 제가요. 그럼 신입사원 교육엔 얼마나 걸리나요? 3개월이요. 그것도 안 바쁠 때 기준이요. 듣자 하니 제가 회사 다닐 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만난 대표님들께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90%는 답이 똑같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던 거죠. 대표 머릿속에 있는 기준이 직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예요. 좋은 사람 뽑아봤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직원 수 3명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 겪고 계시다면 이건 사람을 더 뽑을 게 아니라 구조부터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직원들도 알거든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주먹구구 땜빵식인지, 대표가 얼마나 대충 감으로만 회사를 굴리고 있는지요. 처음엔 대기업 시스템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시작한다면 대표님들도 편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는 대표님들마다 요구사항 상세히 작성해서 해달라는 거 다 넣어드리고 풀파워 맥스 시스템을 구축해드렸어요. 제조업이다 하면은 자재 코드 다 넣어드리고 자재, 부자재 다 구분하고 월별 단가 넣고 그거 불러와서 재고 수량, 자산가액까지 다 파악하고 고객사별 납품 이력에 수량 다 매핑돼서 얼마 발주됐었는지 각 업체별로 수거밀은 언제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같은 모든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 담기도록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대표님들이 원하는 자기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자기처럼 판단하고 대표님은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있는지 한눈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템을 똑바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지표 같은 것들이 또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에서 팔아야 할 가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왜 똑바로 입력 안 했냐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거는 내일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작은 회사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필요한 건 대기업처럼 완벽한 울트라 슈퍼 파워 컴퓨팅 시스템이 아니라 대표님 머릿속에 있던 기준이 밖으로 끄집어내져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움직이는 환경. 한 번 말했던 걸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기서 보면 돼 하는 거. 나중엔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아서 보고했어요 대표님 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필요하단걸요. 저희가 10인 미만 규모의 소기업 대표님들께 제안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걸 노션으로 만들었지만 대표님들은 구글 시트든 워드든 엑셀이든 기존에 하시던 방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암만 주먹구구식 회사도 최소한으로 이것만 갖춰도 직원들이 덜 헤매고 더 빠르게 적응합니다. 대표님이 회사 미래 전략, 방향, 시장, 고객 같은 건 보지도 못하고 24시간 직원들 옆에 딱 붙어서 실무자처럼 대리처럼 일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것만큼이라도 시도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온보딩 시스템입니다. 우리 회사에 딱 오늘 신입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 미션 같은 것들만 이 온보딩에 담기나 하시겠지만요. 여기에는 우리 회사가 뭘 파는지, 누굴 고객으로 하는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우리 회사의 복지나 정책, 출퇴근, 근태 규정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고 연차는 몇 개씩 발생하는지, 아주 큰 개념부터 짜잘한 개념까지 모두 담겨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직원들을 뽑을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의 바뀌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작성해두면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점. 대표님들이 아예 신입 직원을 앉혀놓고 몇 시간씩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는 한 번 만들어두면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런 건 자세히 설명하고 이건 저기 봐라 하면 되니까 우리 회사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첫인상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왔을 때 오자마자 실무 알려주면서 이거 순서대로 클릭해라 하는 회사와 우리 회사는 이런 연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라고 말하는 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원이 다르잖아요. 괜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요. 세 번째, 사람은 지시사항만 전달했을 때보다도 그 이유와 배경, 목적 같은 것들을 맥락으로 함께 제공할 때 더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탕비실에 우리 공용 컵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컵은 우리 회사의 공용 컵인데 사용하고 나면 깨끗이 닦아서 제자리에 놔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누구는 아주 깨끗하게 닦을 거고 누구는 대충 닦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가이드를 주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우리 회사의 공용컵은 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쓸 때 더러워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금은 더 깨끗이 닦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실무를 하게 됐을 때는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겠지만 최초에는 우리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의 특성, 우리 제품들의 특성, 우리 서비스가 어디까지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회사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SOP입니다. 표준 업무 운영 절차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매뉴얼이에요. 이 일을 처음 할 때
그때 적어두면 반복됐을 때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 나중에 크게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일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업무라서 필요성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 SOP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산성의 끝판왕을 달리는 스타벅스라고 해볼게요. 음료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데에는 이 SOP, 음료 제조 매뉴얼이 엄청나게 샅샅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 다른 성격과 컨디션을 가지고 일하는데도 일정한 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SOP가 문서화되어 남아있지 않다면 매번 신입사원 앉혀놓고 기억에 남을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야 할 겁니다. 저희 회사 신입사원 중에도 이전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너는 회사에 맞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회사에 딱 왔을 때 처음에 제가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경력이 2개월, 3개월, 길어야 1년 이렇게 짧아버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몇 개월이나 버틸까라고 했는데 이제 곧 1년을 앞두고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적응했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부분이 이 SOP가 제대로 문서화가 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SOP를 단순 매뉴얼 작성으로만 생각하면은 또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거는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라면서 직원들이 대표에게 질문하고 대표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대표님들은 직원들이 자기한테 너무 말을 걸어서 힘들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일주일에 며칠간은 자기 혼자 외딴 곳 가서 집중해서 업무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 회사가 되려면 이 매뉴얼, SOP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게 목적, 배경, 근거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누락이 되면은 살짝만 상황이 달라져도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료의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광고 소재 제작을 하는데 메타 광고 시스템에 게시를 하는 것이 최종 완료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난 소재 제작 업무니까 소재의 디자인을 완료하면 그게 완료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 다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표는 이제 답답하게 되는 거죠. 아니 소재도 안 올려놓고 왜 이걸 다 했다고 나한테 결과 보고를 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OP에 담겨야 할 건 우리가 서로가 합의하에 뭘 완료로 볼 것인가, 뭘 잘했다고 볼 것인가 같은 맥락이 함께 담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다르게 되면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직원들이 딱 입사했을 때 가장 안 좋게 보는 회사가 이 매뉴얼 제대로 안 갖춰 있는 회사고요. 거꾸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회사는 이 SOP가 제대로 갖춰진 회사라고 합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매뉴얼만 열심히 작성하고 이 히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 이게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직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세 번째는요, 히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을 이거 오른쪽에 있으면 너무 거슬리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이거를 왼쪽으로 놓기로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 모든 히스토리가 대표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오른쪽으로 놔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해서 들고 가면 그거 예전에 오른쪽에 놨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왼쪽으로 놓기로 했어 라고 답을 해줘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음 직원 입사해서 다음 담당자가 똑같이 그 질문 들고 옵니다. 이거 오른쪽이 나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돼 있네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때요? 그럼 제가 또 반복해서 말을 해주겠죠. 예전에 오른쪽으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계속 이미 했던 일인데 삽질을 하는 겁니다. 작은 회사는 돈도 시간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머리를, 생각을 피로하게 들고 가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인 거죠. 이력을 쌓는 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귀찮아 보일 수 있어도 그 며칠만 지나도 이게 언제 그런 의사결정을 했었는지 까먹어요. 사람의 기억으로는 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 그때 우리가 이런 이유에서 오늘 이 시점에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팅을 완료했다. 2줄, 3줄 남기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AI 버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결정을 한 적 있나? 왜 그렇게 했었지? 물어보면 탁탁 나와주기 때문에 이력을 잘하는 회사가 결국에는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온보딩과 SOP에서 말했던 것처럼 맥락을 추가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대표 머릿속에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과거의 사소한 의사결정들이 대표 혼자 아는 암묵지 영역으로 남아버리는 거죠. 반대로 대기업이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닌 이유는 이런 이력들이 너무 잘 남아있잖아요. 문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목적, 배경, 근거, 사유 다 남아있어요. 다음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도 국어만 할 줄 알면 얼추 이전 걸 보고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면서 맨날 느꼈던 거는 누구 하나 퇴사해도 회사는 아주 잘 돌아간다는 거. 심지어는 나 같은 핵심 인재 나가도 회사는 물론 우리 팀에 아무 영향도 줄 수가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직원 한 명 나가서 회사가 안 돌아가는 망가지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회사의 운명은 실무가 아니라 큰 방향성, 의사결정 하나 이런 데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 입으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할 게 아니라 시스템에 맡겨야 하는 거죠. 저희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작은 회사, 주로 10인 미만 스타트업 대상으로 대표님들을 만나왔는데요. 고객사가 2,000거래처가 넘는다고 하는 영업회사 대표님께서는 지점 확장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세일즈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고객 대하는 것도 난 너무 자신 있다.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굴려야 하는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회사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매출을 낸 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 대표님은 이미 다른 시스템을 잘 쓰고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대표님, 저희 걸로 굳이 쓰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거에서 온보딩, SOP, 히스토리부터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 쌓아보시라. 대표님 머릿속에만 있는 기준, 근거, 잣대들을 바깥으로 꺼내서 직원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지금 특별히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직원 채용을 앞뒀거나 또는 사업 확장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아진 대표님이라면 다른 무거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저희 회사도 맨날 쓰고 있는 이 가볍고 유연한 노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10인 미만 조직을 상대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건 30인이든 50인이든 똑같더라고요. 결국 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문제였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왜 또 그렇게 했니? 이것도 몰라? 누가 이렇게 하래? 이 말이 계속 나온다면 이 상태에서는 대표님 사람 늘려도 문제만 더 커집니다. 일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은 오늘 말씀드린 온보딩, SOP, 히스토리가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걸 알아도 대부분 다시 망가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문서만 쌓으면 해결될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서가 안 쓰이게 만드는 구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문서를 만들어도 아무도 안 보게 되는지, 왜 자꾸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원인을 짚어볼 텐데요. 만약에 저희가 설계한 이 방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메일 남겨주시면 바로 메일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